이 허근 방정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허근 방정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 이 허근 방정식은 일단 얘도 방정식이므로, 그지? 목적은 무슨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방정식은 항상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 니네도 많이 구해봐서 알겠지만 x 값을 구했더니 x 값이 딱 이렇게 뭐 2나 3이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x 값을 구했더니 x 값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2 플러스 i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나 3이나 또는 뭐 루트 3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실근의 범위 안에 실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런 건 근 중에 실근이라고 부르고, i가 섞여 있는 거는 이제 실수 범위 없고 허수 범위니까 허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이걸 허근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처럼 우리가 실근과 허근에 대한 얘기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가 지금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근과 허근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얘기가 되어질 건데, 이 허근 방정식은 말 그대로 실근이 아닌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다루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다룰 겁니다. 어떤 걸 다룰 거냐면, x의 3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x의 3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걸 근을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이제 알고 있죠. 이걸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1이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근이 뭐니?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가로를 0으로 만족하는 값, x는 마이너스 1이 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 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의 근을 찾아보니까 뒤에 있는 근은 특징이 자 이런 느낌이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가 되어져 가지고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잡히네. 그래서 얘가 이런 걸 우리가 허수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i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근의 성격이 저 방정식 하나를 풀었는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도 있고 x는 2분의 1뿔마 루트 3i라는 허근도 있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과 허근이 두 개가 나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 방정식을 대해야 되냐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x의 3제곱 플러스 1은 0의 근중 한 허근을 되겠죠?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자 이렇게 부를 때 W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으면 됩니다. 오메가라고 할 때, 자 그랬을 때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허근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으므로, 그죠? 이 부분이었으므로 이 뜻 자체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한 부분 중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 대 한 근을 지금 오메가라고 보겠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문제의 흐름을 잘 보시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한 근을 내가 이거라고 보면 얘가 지금 뭐가 되어지니까 말 그대로 허근이라는 거는 보십시오. 허근이라는 건 지금 a 플러스 bi의 형태입니다. a 플러스 bi의 형태. 이걸 우리가 이제 복소수다라고 이제 부른다고 지난번 수업 시간에 실수 체계를 말해서 얘기해 드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켤레근 짝근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i의 켤레근은 a마 bi가 되어진다고 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복소수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오메가라고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거 대 이렇게 켤레근 얘는 오메가 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대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어내냐, 지금부터 얘기할 이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 근이 오메가라는 근이 어쨌든 저쨌든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어쨌든 오메가의 3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 오메가는 정확하게 이 부분의 근이므로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오야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 형태가 더블로 오메가 3제곱만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오메가 바의 3제곱도 마이너스 1이겠죠. 또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바가 두 근의 합이니까 1이다. 그 다음 오메가의 곱은 두 근의 곱이니까 또 1이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요 정도를 우리가 세트로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느낌까지 오시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본이 끝난 겁니다. 근데 쌤이 말했다시피 저거는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반에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걸 정말 이해했나 보란 말이야. 이걸 정말 이해했으면 그 옆에다가 쌤이 VS를 하나 띄우고 자, 이건 쌤이 정리 안 합니다. 요건 니네한테 이제 시킬 거야. 뭐냐?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또 다른 허근 방식 하나 더 줄게.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번에는 예를 하나 던져줘 볼게. 그지? 예를 던져주고 나서 중간에 설명했던 부분을 건너뛰고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중 한 허근을 뭐라고 했을 때 오메가라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자, 네모의 네모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란 뜻이다. 그랬을 때 결론은 1번, 2번, 3번이다 라고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자, 요거라고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죠. 가운데 껴있는 부분이 얘는 인수분해가 다 아는 것처럼 x마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값은 0이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는데 딱 봐도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죠.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형태가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이거가 되겠죠. 그럼 처음에는 일단은 어쨌든 이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의 3제곱도 1이 나오셔야 되고 오메가의 바의 3제곱도 1이 나오실 거다. 이렇게 첫 줄에 썼으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값이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가 1이다. 라고 쓰시면 잘 쓰신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지? 자, 이게 뭐라고요? 허근 방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허근 방정식이라는 게 새롭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방정식을 구했을 때 그게 허근을 내포하고 있을 때가 허근 방정식인 거야. 되겠니? 자, 근데 이제 방정식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 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 함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지. 그럼 이게 어떤 방정식일까가 되게 궁금할 거야. 뭐냐면 자, 이제 여기를 잘 이제 구분을 해봐.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방정식을 내가 이제 풀려고 봤더니 요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거하고 어떤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더니 x마 1, x마 2, x마 3이다. 이렇게 된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라는 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서 근이 1과 2와 3이 됐다는 얘기죠. 얘는 전부 다 실근이야. 이게 실근이 뭐냐 이거야. 실근의 뜻이 뭡니까 선생님? 실근의 뜻은 뭐냐면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러니까 x축 y축에다가 놓고 이거를 방정식이니까 는 y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가 x는 1과 x는 2와 x는 3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계수가 플러스니까 끝이 올라갑니다. 그럼 한번 밟고 다시 발불로 내려왔다가 다시 발불로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이 그래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생기지 이거를 우리가 실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인가요? 얘는 허근이 생겼는데 얘는 무슨 말인가요? 그럼 얘도 그래프로 우리가 x축 y축에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근이 1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 여기서밖에 안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진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3차 함수인데 x축하고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그래프.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안 만나는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실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허근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x축하고 만나야 근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허근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눈에 나타나지는 않는 근입니다. 실근은 그래프상에서 x축하고 반드시 만나는 근이고. 이해되니? 요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드리면 쌤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 봐봐. 자, 봐봐. 지금 내가 만약 쌤이 요거하고 다시 봐봐.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 쌤이 x마 1의 제곱 x마 2는 0이다. 이렇게 한번 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도 전부 다 근이 뭐가 되니? 1하고 2가 되고 1은 중근이고 어쨌든 다 실근이지. 그러면 근이 다 눈에 보여야 되잖아. 그럼 선생님 얘는 x축 y축에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라는 느낌인데 이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되냐면 1하고 2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 그래프가 이 1이 제곱이 돼 있다, 중근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1에서 이렇게 접하고 2는 뚫고 지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두 번의 근이다 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가르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1이라는 데에서 또는 수2에 넘어가서 가르치게 되는데 미리 쌤이 방정식과 함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성을 한번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을 돕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방정식 하나만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단원에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포인트가 되는 거는 허근 방정식이 내포하고 있는 형태와 결과, 그 다음에 형태와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저거를 알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 이 써져 있는 게 다 이제 쌤이 써드리는 것들이니까 이제 생략하시고 안 써진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나가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 자, 저거를 다 애워서 푼다라는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쌤이 써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698번에 보시면 분명히 쌤이 써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근데 일단은 봐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돼 있는 방정식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 방정식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데리고 와서 뭐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이제 알 겁니다. 그죠? 얘를 인수분해를 딱 해서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마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는 0이다 라고 쓰실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한 줄 내려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거 대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다 이런 뜻이구나 까지 되고, 써놓고 나서 결론 쓰면 일단 오메가의 3제곱은 1이 되어지는구나. 두 번째, 오메가 바의 3제곱 도 1이 되어지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값이 0이 되는구나.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값이 0이 되는구나.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오메가 바는 1이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저거 던져주자마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서 따다닥 하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기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 체크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아이고. 자, 일단 요거는 쌤이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 봐봐.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만 놔두고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맞았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본 거니까 맞았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본 거니까 맞았죠. 맞아 안 맞아? 근데 봐봐. 여기 봐봐. 근데 갑자기 느닷없는 게 나왔어. 오메가의 제곱값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요걸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번과 2번과 3번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2번에서 오메가의 제곱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죠. 맞아 안 맞아? 그지? 2번에서. 근데 3번에서 오메가 반은 뭐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뭐라고 쓸 수도 있겠죠? 얘를 데리고 와서 얘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 반은 같은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2번과 3번을 갖다가 이용해서 2번과 3번을 이용해서 자, 얘를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미음번입니다. 미음번 보세요. 자, 미음번도 순수하게 2번만 갖고 와보세요. 2번. 자, 2번을 갖고 와서 등식의 양변을 나누세요. 뭘로?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이다가 되죠.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값은 얼마가 되니?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만큼도 오메가 바로 나누어 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바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1은 0이 되니까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1 값도 마이너스 1이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너도 맞았다. 맞는 개수가 5개로 확장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쌤이 방금 말한 그 활용이라는 게 어떤가 보자. 봐봐. 일단 니네 입장에서는 얘가 떴어. 이거 대 한어근을 오메가래. 그러면 이제 대충 머릿속에서 인수분해를 해. 따다닥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오메가의 3제곱이 1이고 오메가 바 3제곱이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값이 0이고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 값은 1이다. 요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서 갖고 출발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쌤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설명을 할 때 쌤이 이거는 이제 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만 쳐다봐라. 그럼 이제 문제 이제 활용해 보자. 오메가의 3제곱이 1이지 않니?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얼마가 되겠니? 1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오메가의 6제곱도 얼마가 되겠니? 1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오메가의 5제곱은 뭘로 바뀌겠니?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3제곱 곱하기 2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써볼게 쌤이. 그러면 1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5 오메가 플러스 6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7이다. 맞아 안 맞아? 자 여기까지를 자 더하겠습니다. 더해보시면 1하고 4하고 7을 더하자. 1, 4, 7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죠? 1, 4, 7을 더하게 되면 일단 5, 12가 되어지겠죠. 12 더하기 2오메가 5오메가니까 7오메가 되어지겠죠. 3오메가 6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오메가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선생님 난 더 이상 못하겠는데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머릿속에 킵해놨던 이만큼이 있었지. 이만큼에서 빼옵니다. 이제 오메가의 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니?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바꿨던 얘를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12 플러스 7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9 가로 열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얘가 뭐랍니까? A 플러스 B 오메가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A 값은 3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곱하랍니다. 마이너스 6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등학교 과정 이제 첫 번째 단원 이제 여기까지 와서 가르쳐 보면 가장 어려운 단원이 뭐니라고 딱 하면 허근 방정식 단원 지금 배우고 있는 저 단원이 또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겠니? 자 이제 이거 오늘 듣고 가서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 오늘 듣고 복습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 큰 차이를 낼 겁니다. 지금은 뭐 다 알아들은 것 같죠. 근데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지. 그러면 이제 딱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자 이런 느낌의 문제 풀이가 있다라는 거. 똑같은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700번 똑같습니다. 자, 701번 똑같은 얘긴데 달라 보이니까 자 선생님이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701번 봅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왠지 지금 짜임 자체가 좀 달라 보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수학은 활용이라고 했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만 딱 던져줬을 때 됐니? 이것만 던져줬을 때 나는 머릿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이 방정식은 뭐뭐의 일부분이다 라는 게 와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식의 양변에 x마 1값을 곱해주면 왼쪽이 x의 3제곱 마이너스 1 오른쪽은 0이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상에서 가르쳐준 이 2차 방정식 이만큼 있죠. 이만큼의 방정식의 부분은 요 방정식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써먹는 거죠. 뭐냐면 아니 쌤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느낌이 뭐냐면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허근이 나오는 두 근인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일단은 알파의 3제곱도 1이 되고 베타의 3제곱도 1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오메가 바. 그러니까 오메가의 3제곱도 1, 오메가 바의 3제곱도 1. 첫 번째 거죠. 두 번째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값은 0이 되는 거죠. 얘는 얘의 근이니까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값도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1, 알파 베타가 1이 되는 거죠. 뭐 이게 새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 선생님 풀어드린 이유는 방금 전까지 요 얘기를 이렇게 썼잖아. 오메가의 3제곱, 오메가 바의 3제곱. 맞아 안 맞아?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알파 베타라는 내용으로 바꿨을 뿐이지 더 다른 건 하나도 없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문제를 풀으라고 했으므로 봐라.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 문제도 보세요. 이 문제도 그냥 보면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의 3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베타의 3제곱 플러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알파의 4제곱 플러스 베타의 4제곱 플러스 알파의 5제곱 플러스 베타의 5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의 6제곱 플러스 베타의 6제곱 플러스, 그지? 쓴 김에 다 쓰겠습니다. 베타의 7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8제곱. 자, 한 번만 다 써드릴게.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9제곱 10제곱 알파의 9제곱 베타의 9제곱 그 다음에 알파의 10제곱 플러스 베타의 10제곱. 이거 왜 다 썼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알파하고 알파의 제곱하고 알파의 3제곱인데 알파의 3제곱 뭘로 바뀌니? 1로 바뀌죠. 맞아 안 맞아? 알파의 4제곱 뭘로 바뀌니? 알파의 1제곱으로 바뀌죠. 알파의 5제곱 알파의 2제곱으로 바뀌죠. 알파의 6제곱은 다시 1로 되죠. 근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의 3제곱은 얼마가 되니? 0이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얘까지도 0이 되겠죠. 그럼 뭐 하나 남습니까? 얘 하나 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까지 0이죠. 얘까지 0이죠. 얘까지 0이죠. 하나 남습니다. 근데 알파의 10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의 9제곱이죠. 그런데 알파 곱하기 알파의 9제곱은 3제곱의 3제곱이죠. 근데 알파의 3제곱이 1이니까 알파만 남죠.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해진다는 얘기죠. 과정을 다 써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되면 뭐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이게 701번에 있는 내용이다. 자, 잘 보시고 702번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702번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려워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용어들 자체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이 단원이 힘들어.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뭐 복잡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문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니? 자, f의 1값이 의미하는 게 뭐니? f의 1값을 나타내봐. 그거 써놔봐. f의 1값은 뭐야? f의 1값은 n 대신에 1로 바뀌는 거지. 그럼 n 대신에 1로 바뀌면 얘가 얼마가 되니?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위에가 얼마가 되지? 오메가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플러스 f2 값으로 바뀌었지. 그럼 n 대신에 2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값 분의 오메가의 4제곱이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다음 여기 3이죠. f3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니? 3제곱 플러스 1값 분의 오메가의 6제곱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4죠.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1값 분의 오메가의 8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5죠. 오메가의 5제곱 플러스 1값 분의 오메가의 10제곱이 되어집니다. 다음 6이죠. 오메가의 6제곱 플러스 1값 분의 오메가의 12제곱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할 일은 자, 요거죠. 자, 보세요. 요건 쌤이 안 적어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쫙 여기 위에다가 상단에 써보세요. 한번. 자, 칠판 보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써봐. 빨리 그 위에다가 상단에다 딱 써봐. 아직도 저거 못 쓰면 오늘 수업을 그지 안 듣는 거나 똑같은 거야. 저 상단에다가 써봅니다. 쌤이 지금 뭘 쓰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값이 0이다. 자, 지금 쓰라는 얘기가 뭘 쓰라는 얘기인지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자, 상단에다가 저거를 딱 써놓아야 되겠죠. 문제 나오자마자.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빨간색으로 변환시킨 부분 보이죠 이제? 이 빨간색으로 변환시킨 부분. 요 부분을 적당히 손을 볼 겁니다 지금. 어떻게 손을 볼 거냐? 잘 봐봐. 이제 여기를 봐라 이제. 여기 보시면 분모에 오메가 플러스 1값이 있죠.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오메가 플러스 1값은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뭐하고 똑같니?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입니다. 약분 치면 얘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자, 봐봐. 다시 또 여기 봐, 집중. 자, 오메가의 4제곱은 얼마로 바뀌니? 오메가의 4제곱은 얼마가 되니? 그렇지. 오메가의 3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의 4제곱은 1제곱에다 3제곱을 곱하면 4제곱이 되죠. 근데 얘가 1이니까 그냥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자가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값은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약분치니까 얘도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메가의 이제 6제곱은 좀 빨리 해볼게요. 오메가의 6제곱은 얼마라고 말해봐 누가? 얼마야? 1이죠. 오메가의 3제곱 얼마라고? 1이죠.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이제? 자, 얘는 2분의 1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 3개 같은 값이 나올까 다른 값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자 보세요. 오메가의 4제곱은 뭘로 바뀌어? 오메가로 바뀌지. 그러니까 얘는 뭐 플러스 뭐야? 이제 불러봐. 분모가 뭐가 돼? 오메가 플러스 1.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얘는 뭘로 바뀌니? 오메가 8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맞아 안 맞아?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6제곱 곱하기 2제곱이고 오메가의 6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바뀌지.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거다. 어디서 봤니? 첫 줄에서 봤지. 그러니까 다시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게 되겠죠. 세 번째 거는 마지막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 계산을 좀 해보면 얘가 1이죠. 사라지죠.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3이다.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n제곱이 있고 막 이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올 거냐면 오메가의 n제곱이란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거에 좀 익숙해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702번이죠. 자, 이런 느낌으로 703번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고 705번 봐보세요. 705번 문제 터프 문제인데 이 단원의 터프 문제는 어떤 느낌인지 또 봐드릴게. 자, 보세요. 그러나 문제를 푸는 순서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또 한번 써보자. 그냥 오늘 그냥 애우자. 요렇게 돼 있는 요만큼의 한 어근을 오메가라고 있죠. 상단에다가 써야 될 거 써놔봐. 자, 상단에 써야 될 거 써놔봐. 자, 선생님이 쓰는 거 보지 말고 쓰자. 그죠? 자, 그리고 제대로 썼는지는 다 써놓고 나서 한번 봐봐. 자, 상단에 써야 되는 것들이 뭔가. 자, 써놓자. 자, 이렇게 계속 연습해서 자, 이걸 내 걸로 만들어.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반은 1이다. 그러니까 상단에 지금 저렇게 딱 써져 있으면 이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그죠? 이거는 뭐 지금 아직도 이걸 보고 써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보고 쓰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의미가 없어.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써놓고 나서 오메가 바의 3제곱은 1이다. 무조건 맞았죠. 그죠?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요런 게 나왔습니다.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이 오메가 바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의 제곱하고 똑같냐라는 느낌이 나왔는데 이거는 선생님 이거 이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뭘 사용해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게 있죠. 그러면 오메가 바는 사실은 뭐 분의 1하고 똑같습니까? 오메가 분의 1하고 똑같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오메가 바 이렇게 있는 게 오메가 분의 1. 그러니까 이거 봐봐.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겠니? 오메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오메가가 되고 뒤에 건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뭔 줄 아니? 니은번이 나한테 물어보는 건 결국은 야 있잖아 너 오메가 분의 1하고 오메가 제곱 분의 1 더한 게 그냥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곱 더한 거하고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해되죠? 그럼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만 보니까 선생님 달라요 하고 싶지. 근데 봐봐 왼쪽 걸 통분을 해봐. 그럼 얼마로 통분되니?
오메가의 3제곱으로 통분되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인데 오메가의 3제곱이 얼마야? 1이지 1. 그러니까 왼쪽이 남는 게 이거밖에 안 남지. 같아 달러? 같아. 그래서 얘는 맞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저게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와서 저렇게 변형하고 또 이렇게 통분을 했더니 저런 꼴이 됐구나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디귿번은 잘 보세요. 이제 좀 느낌이 와야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을 여기에서 딱 끌어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얘는 뭐하고 똑같아? 오메가 제곱, 그렇지,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여기서 꼬면 되죠.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니? 오메가의 제곱의 n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하고 같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 안 맞아?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런데 오메가 바가 또 뭐냐? 오메가 바 보자. 여기 오메가 바. 그럼 오메가 바가 되면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오메가 바가 뭐하고 똑같아? 오메가 바가 뭐하고 똑같아? 오메가 바는 뭐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하고 똑같지? 근데 위로 다시 올라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다시 뭐하고 똑같아?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슨 얘기가 되어지냐면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과 같아지는 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같아지려면 n이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가 몇 개야? 50개. 그래서 맞아 틀려? 맞았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어지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풀어야 될 본질에서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응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활용이라는 거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는 안목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배운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내가 이런 느낌이죠. 오늘 배웠는데 이거를 몰라. 그러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오늘 배웠는데 얘를 못 풀어. 그럼 괜찮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생각을 해야 돼. 오늘 수업을 했는데 아직도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써보라고 했는데 이걸 못 써. 그럼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집중을 안 했거나 뭐가 있어. 근데 나 집중하고 잘 따라왔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얘는 반드시 머릿속에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새로운 이제 약간 이제 다시 이제 접근법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위에 거 애우지 않아야 됩니까? 애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애워야 될 건 아까 파란색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풉니까? 잘 보세요. 이제 이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테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20제곱하고 10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맞아 안 맞아? 갈래길입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한 방법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문제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오른쪽에 있는 2를 곱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니? 2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오메가 i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넘깁니다. 그럼 2 오메가 플러스 1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등식의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4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1. 자, 저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 넘깁니다. 4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4는 0. 4로 나눕니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값은 0. 여기까지 오시면 뭔가 목적하는 비슷한 게 출현했지. 오늘 배운 뭔가가 출현했어. 그럼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 값을 곱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곱해 주심으로써 뭐까지 완성을 해? 오메가의 3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래서 오메가의 3제곱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지긴 얘를 주어졌는데 저거로 인하여 뭐를 알아낸 거냐면 결국은 내가 뭐를 알아낸 거냐면 이거를 알아낸 거야. 뭐를 알아냈냐? 오메가의 3제곱이 1이라는 걸 알아냈고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값이 뭐라는 걸 알아낸 거야? 0이라는 요 형태라는 걸 알아낸 거야 지금. 이래 놓고 나서 문제를 딱 들어가자니 그럼 오메가 20제곱이니까 20제곱은 3제곱을 기준으로서 6분 하면 18제곱 오메가 제곱이 있죠. 10제곱은 오메가의 3제곱을 기준으로 3제곱 9제곱이니까 한 번 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1입니다. 남는 건 얘만 남고 1입니다. 얘만 남죠.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니까 넘어가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찾아집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얘는 뭐니?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가르쳐준 거에서 이렇게 뭐다라고 이렇게 파생이 된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허근을 구해봤더니 허근이 째가 나왔던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지? 저 허근이 나왔던 걸 이용해서 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역으로. 이미 저 형태가 나온다는 거 아까 우리가 근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통해서 쟤를 봤단 말이지. 그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겠지. 봐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저거를 직접 거듭 제곱을 해가지고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뭐냐면 자 거듭 제곱해서 뭐를 찾는다? 규칙성을 찾는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싫은 거지. 왜냐면 오메가의 1제곱이 자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어졌으니까 얘를 한 번 더 곱하면 제곱이 되겠죠.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두 번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1 되겠죠. 자 4분의 1 제곱했으니까 뿔뿔이니까 얘가 2 루트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어 가지고 얘가 이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어져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제곱입니다. 그럼 3제곱은 오메가의 1제곱에다가 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다. 그럼 얘가 뭐가 돼? 4분의 1.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이니까 플러스 3. 그래서 얼마가 돼?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3제곱이 1이 됐다라는 걸 그제서야 한 겁니다. 맞아 안 맞아? 물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는 3제곱이 1이니까 4제곱은 그냥 다시 오메가 1제곱으로 돌아오는 거나 5제곱은 다시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구나 6제곱은 다시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딱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내는 방법에 의해서 푸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비율로 이렇게 가셔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편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얘가 편하냐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걸 좀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편합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러니까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꼴이 나오시면 요런 꼴로 푸는 게 확실히 편하겠죠. 왜냐면 저게 어차피 뭐의 근이니까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니까. 그죠? 근데 그런 케이스를 좀 벗어나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규칙성을 찾는 형태의 문제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나중에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 물론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고 요거로만 하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렇게만 이렇게 또 원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그지?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빠르니까 왼쪽에 있는 것도 봐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708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야. 니네 입장에서 봐봐. 709번 봐봐. 709번. 709번 보이니? 709번을 아까 쌤이 그 위에 문제에서 풀었던 걸로 1번으로 정리할 거야? 2번으로 정리할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1번. 왜? 아까 쌤이 이 근 에오느라고 그랬잖아. 이게. 이런 형태가 누구의 근이라고?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라고. 그러니까 오메가 3제곱이 1인 거 금방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3제곱 하면 1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또 있죠. 이거 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번 유형들이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1번 유형. 그러니까 1번 유형이라는 게 뭐라고? 이렇게 풀으라고. 이렇게. 이해되죠? 그지? 자, 1번 유형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유형이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전원 형태로 풀으라는 얘기가 되고, 자, 이건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단지 아까는 x3 주고 플러스는 1이다 라는 걸 배웠다면 이제 마이너스를 배우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15번 유형은 다시 한번 재탕이고요. 되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15번 유형까지 재탕이시고요. 자, 이제 16번부터가 이제 약간 다른 유형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15번 유형이 이제 허근 방정식에 대한 유형이 되어지겠습니다. 되겠죠? 허근 방정식입니다. 허근 방정식은 저런 느낌이고요. 16번, 17번 이제 들어와 있는 형태들이 자, 연립 방정식까지 이제 쭉 들어가서 조금 더 다른